안녕하세요. 뜯어내 입시 책의 제임스입니다. 학교가 중요하냐 아니면 전공이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공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만, 사실 대입 원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조차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은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대학의 경우에는요, undecided라고 해서 일단 전공 선택 없이 지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만, 뭐 그런 경우에라도 어쨌든 2학년 말까지는 전공을 정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물론 대학의 전공을 정하고 간 학생들의 경우에라도 대학 생활 중에 마음이 바뀔 수 있고 또한 전공을 바꿀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전공 및 미래의 직업을 위한 전공 탐색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을 알아볼 때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잘하는 나의 장기나 재능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것에 열정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이 잘하고 재미있어 하는 분야를 전공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본인이 특별히 잘하거나 좋은 성적을 얻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 있나요? 어떤 수업이나 과외 활동 중에 재미있고 관심 가는 것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만일 있다면은 이러한 수업이나 과외 활동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서요, 그것과 관련된 대학의 전공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뭐 본인이 디베이트 팀이나 모델 유행 같은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재밌어 하고 또 역사나 영어 과목 등을 좋아한다면요, 뭐 이런 학생들은 아마도 뭐 정치학이나 법학 쪽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수업을 그리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대학에 전공을 정해서 지원할 경우에는요, 그 전공과 관련된 수업이나 활동 등을 한 기록이 있어야만 합니다. 대학 에세이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에 하나는요, 왜 이 전공을 택하였는가 하는 질문인데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이 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왔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엔지니어링과 같은 인기 있는 분야의 전공을 택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대학은 여러분들의 지원서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외 활동을 했는지는 물론이고요, 수업 또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을 중심으로 만약에 엔지니어링을 택한 경우에요, 어떤 과정의 수업을 받았으며 그 과목에서의 성적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요, 해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그 분야를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장래의 직업인데요. 학생 개인에 따라서는 이미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은 학생들도 있겠지만, 정작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서 어떤 전공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학부 이후 대학원 과정까지 요구되는지 등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만약에 장래 의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뭐 의과 전문대학원을 가야 하고, 학부 이후에 그러기 위해서는 학부에서 프리메드라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뭐 구별된 전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수학이나 과학 계통의 수업을 많이 수강해야 한다라는 정도의 그 진로 방향은 알아두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뭐 대부분의 학생들의 경우에 대학에서 제공되는 전공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과정을 연구하게 되는지 상세히 아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고요. 또한 어느 정도 안다고 해도 그 전공을 공부하고 난 이후로의 진로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학학과 전공이다 라고 하면은 뭐 그저 수학 선생님이나 최대치로 대학 교수 정도를 떠올리시는 학생이나 부모님들이 많으셔서
수학 전공해 갖고 뭐 안정된 생활이나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사실 수학 전공자들이 갖는 직업은 상당히 다양하고요. 수학을 이용해서 뭐 암호를 해독하거나 암호화하는 크립토그래퍼 또는 보험 계리사죠. 액추리 등은 연봉 한 13만 불에서 16만 불까지 받는 고소득 직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공에 따라 요구되는 수업 과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전공에 관심이 가는데 아직 그 전공이 본인이 생각한 것과 맞는지 확신이 안 드신다면요, 대학 사이트의 전공 섹션에 들어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전공 섹션에는요, 해당 전공의 커리큘럼과 함께 어떤 수업을 수강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만일 이러한 필수 수업 과목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취약하고 하기 힘든 과목이 많이 있다면요, 아마도 그 전공은 여러분들과 맞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되게 하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를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학생이 수학을 무척 싫어하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도 성적도 무척 안 좋다면 실질적으로 컴퓨터 공학 전공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공대에 속해 있는 일반적인 컴퓨터 공학 전공을 말씀드린 거고 다른 계열 예대의 컴퓨터 그래픽이나 게임 그래픽 쪽의 전공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공에 따른 수업 과정을 살펴보는 방법은요, 전공을 정하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꽤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전공 이름만으로는 그 전공에서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알기 힘들지만요, 4년간의 그 커리큘럼을 살펴보면 어떤 수업을 듣게 되는지, 그런 수업에 학생 자신이 흥미를 갖고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로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원하고 꿈꾸는 일을 하기 위한 전공을 찾아야만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미래에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되겠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한 초등학교 선생님과 금융학을 전공한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와의 연봉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고요. 같은 대학 졸업자들이라도 전공에 따라서 2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연구 발표한 대학 전공의 경제적 가치란 논문에 따르면요, 현재 연봉 상위 25위 안에 있는 전공들은 대개 스템 계열, 특히 엔지니어링 계통의 전공들이었고요. 하위 25위 안에 있었던 전공들은 교육학 계통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적성을 무시하고 무조건 적성과 관련 없이 연봉만 많이 받을 수 있는 계통의 전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향은 아니겠습니다만, 현실과 미래의 전망을 최대한 예측을 하셔서 어느 정도 그 안에서 자신의 재능과 맞춰보려는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요, 대학별로 개인한테 맞는 고유한 개별 전공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잘 이용하시면은 적성에도 맞으며 미래의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전공을 찾을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 전공의 입시 경쟁률을 따져보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대학마다 그 대학에서 특히 유명한 전공들이 있죠. 예를 들면 스탠포드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존스 홉킨스의 생물학, 또는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전공은요, 다른 전공이나 다른 단과 대학보다 경쟁이 아주 치열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본인이 지원한 목표 전공을 지원한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해당 전공으로의 입학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University of Washington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경우에 대학에 합격은 되었으나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으로의 직접적인 입학은 허락되지 않아서 유사 전공 또는 비전공으로 2년 동안 추가 경쟁 기간을 거쳐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기간을 거쳤다고 해서 3학년 때 그 전공으로의 편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UC 버클리의 학부인 경영학 과정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 영상 미국 명문대학 비결 성별 편에서 Admission Arbitrage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명문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본인의 관심과는 상관없이 경쟁률이 낮은 전공을 지원해서 합격한 경우에 이후에 전공을 바꾸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방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의 최종 희망 전공이 인기 전공일 경우에 3학년 때 가서의 희망 전공으로의 편입은 생각보다 많이 어려울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신입으로 도전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죠. 따라서 본인의 희망 전공이 비교적 경쟁이 치열할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 포트폴리오를 좀 더 강력하게 전공 지향적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전공 관련 수업을 보다 많이 수강을 하시고 커뮤니티 컬리지 등에서 하는 수업에도 참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외 활동 등도 보다 직접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지원 전공과 포트폴리오의 불일치는요, 합격의 가능성을 낮게 만드는 주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지원서를 작성하는 날까지도 마음 결정을 못 내린 경우에는요, 전공을 정하지 않고 지원을 하는 undecided의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설령 일단은 undecided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전공을 지원해야지 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요, 최소한 어느 정도는 디테일한 실천 계획과 목표가 있으셔야만 합니다. 그저 막연히 대학 가서 알아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만으로는요, 교양 과목 듣는다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정작 2학년 말에 가서 어떤 전공을 정해야 될지 구체적인 생각 없이 그저 급하게 대충 정하게 되는 학생들도 아주 간혹 보곤 합니다. 또한 본인의 관심과 흥미에 관한 어느 정도의 생각이 있어야지만 지원 대학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기준이 생기고요, 대학 면접이나 에세이에서 왜 우리 대학을 선택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그 대학의 커리큘럼이 이런 전공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이런 대학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휴전문가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